일주일 만에 집에 돌아온 78세 할머니가 현관문을 열고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할머니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것이었죠. 목발을 짚고 천천히 다가간 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마루 한복판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 이것은 과연 현실일까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동물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랑이 무엇인지, 가족이 무엇인지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진짜 이야기거든요. 과연 할머니가 본 그 놀라운 광경과 이 모든 일은 어떻게 시작된 걸까요?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이야기가 더 재미있으실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새벽 5시 경남 합천의 작은 시골 마을에 첫닭 울음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돌담으로 둘러싸인 낡은 기와집에서 김윤정은 눈을 떴습니다. 78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규칙적인 생활을 이어가는 윤정의 하루는 언제나 같은 시간에 시작됩니다. 호야, 일어났니? 방 한쪽 구석, 오래된 이불 위에서 잠들어 있던 러시안 블루 믹스 고양이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회색빛 털에 초록빛 눈동자를 가진 호야는 윤정을 바라보며 작게 야옹거렸습니다. 5살이 된 암컷 고양이지만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윤정에게 응석을 부리곤 했죠. 윤정은 무릎이 시큰한 것을 참으며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남편 조석중이 손수 지은 이 집에서 혼자 지낸 지도 벌써 5년이 되었습니다. 처음엔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려웠지만 이제는 혼자만의 리듬에 익숙해졌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호야와 함께하는 생활에 익숙해진 것이겠죠. 부엌에서 쌀을 씻으며 윤정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안개가 자욱하게 낀 산자락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겨울이 깊어가면서 아침 공기가 더욱 차가워졌지만 윤정에게는 이런 고요한 아침이 좋았습니다. 세상의 소음에서 멀리 떨어진 이곳에서 호야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그녀에게는 소중했죠. 호야, 밥 먹자. 고양이 사료를 그릇에 담아주며 윤정은 호야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호야는 윤정의 손길에 몸을 맡기며 골골거렸습니다. 이런 순간이면 윤정은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세상에서 자신을 가장 필요로 하는 존재가 바로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죠. 밥을 먹고 난 후 윤정은 장독대로 나갔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가꿔놓은 장독들을 돌보는 것이 그녀의 일과 중 하나였습니다. 된장과 고추장의 상태를 살피고 뚜껑을 열어 공기를 통하게 해주었습니다. 5년 전 처음 혼자 장을 담글 때는 실패할까봐 걱정이 많았지만 이제는 제법 능숙해졌습니다. 석중아, 올해 장맛도 괜찮지?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윤정은 쓸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살던 시절이 그리웠지만 이제는 그 그리움마저 일상의 일부가 되어버렸습니다. 호야가 발치에서 꼬리를 살랑거리며 윤정을 올려다보고 있었죠. 오후가 되자 윤정은 작은 텃밭으로 나갔습니다. 겨울이라 할 일이 많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김장 배추가 얼지 않게 보온재를 덮어주고 마른 잎사귀들을 정리했습니다. 호야는 윤정을 따라다니며 때로는 나비를 쫓고 때로는 햇볕이 드는 곳에서 낮잠을 잤습니다. 해가 지고 저녁 시간이 되면 윤정은 간단한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혼자 먹는 밥이지만 정성스럽게 차렸습니다. 된장찌개에 김치, 그리고 직접 담근 무말랭이까지. 호야는 윤정의 발치에 앉아 고개를 갸웃거리며 음식 냄새를 맡곤 했죠. 우리 둘이서도 괜찮지, 호야? 윤정은 호야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호야는 윤정을 바라보며 작게 울었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죠. 이런 대화가 윤정에게는 위안이 되었습니다. 비록 말은 통하지 않지만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충분히 따뜻했습니다. 밤이 되면 윤정과 호야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곤 했습니다. 윤정은 뜨개질을 하고 호야는 윤정의 무릎 위에서 잠들었습니다. 평범하고 조용한 일상이었지만 윤정에게는 소중한 시간이었죠. 혼자가 아니라는 것, 누군가를 돌보고 있다는 것이 그녀에게는 삶의 의미였습니다. 며칠 후 화요일 아침, 윤정은 장을 보러 읍내에 나가기로 했습니다. 겨울철이라 저장해둔 김치와 반찬만으로도 충분했지만 호야의 사료가 떨어져 가고 있었거든요. 게다가 오랜만에 바깥 구경도 하고 싶었습니다. 호야, 엄마 장 보고 올게. 집 잘 지키고 있어.
호야는 현관 앞까지 따라와서 윤정을 배웅했습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호야의 초록빛 눈동자에는 걱정이 서려 있었죠. 윤정이 나가면 언제 돌아올지 불안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윤정은 호야의 머리를 한 번 더 쓰다듬고 집을 나섰습니다. 버스를 타고 읍내로 향하는 길, 창밖으로 보이는 겨울 풍경이 을씨년스러웠습니다. 나뭇가지들은 앙상하게 뻗어 있고 논밭은 누런색으로 변해 있었죠. 하지만 윤정에게는 이런 겨울 풍경도 나름의 정취가 있었습니다. 사계절이 뚜렷한 시골의 매력이랄까요? 장을 보는 동안 윤정은 여러 상인들과 안부를 나눴습니다. 이곳에서 오래 살아온 덕분에 아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생선가게 아저씨는 싱싱한 고등어를 권했고 야채가게 아주머니는 겨울 배추가 달다며 한 포기 더 얹어줬습니다. 이런 정겨운 만남들이 윤정에게는 소소한 즐거움이었죠. 호야 사료를 사고 나서 윤정은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오후 3시 차를 타면 집에 도착하는 시간이 딱 적당했거든요. 그런데 버스 정류장 근처 폐공터를 지나가다가 윤정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어디선가 희미한 울음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이게 뭐지? 소리가 나는 쪽을 살펴보니 낡은 우유 박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박스는 찌그러져 있었고 안에서 작고 가냘픈 울음소리가 계속 들려왔습니다. 윤정은 조심스럽게 박스를 열어봤습니다. 그 순간 윤정의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죠. 박스 안에는 새끼 강아지가 있었습니다. 아직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한 것 같은 아주 어린 강아지였어요. 하얀 털을 가진 진돗개 새끼 같았는데 추위에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작은 몸집에서 나오는 울음소리가 너무나 처절했어요. 아이고 이런, 누가 이렇게 버려뒀니? 윤정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작은 생명을 이런 추운 곳에 버릴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강아지는 윤정의 손길을 느끼자 더욱 간절하게 울었습니다. 마치 도움을 요청하는 것 같았죠.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집에는 이미 호야가 있었고 호야는 다른 동물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강아지를 키우는 것은 고양이와는 또 다른 책임감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이 추위에 그냥 두고 갈 수는 없었어요. 에라 모르겠다. 윤정은 결국 강아지를 안아들었습니다. 손바닥보다 조금 클 정도의 작은 몸이 온통 떨리고 있었어요. 윤정은 자신의 외투를 벗어 강아지를 감싸 안았습니다. 따뜻한 품 안에서 강아지의 떨림이 조금씩 가라앉았죠. 버스 안에서 윤정은 계속 고민했습니다. 호야가 어떻게 반응할지 걱정되었거든요. 호야는 윤정에게만 애정을 보이는 성격이라서 다른 동물이 나타나면 질투를 낼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데려온 이상 어떻게든 해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집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열자 호야가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하지만 윤정의 품에 있는 강아지를 보자마자 호야의 표정이 싹 바뀌었어요. 등을 활처럼 구부리며 으르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털이 곤두서고 눈빛이 날카로워졌죠. 호야야, 진정해. 이 아이는. 윤정이 말을 하기도 전에 호야는 뒤로 물러나며 경계심을 드러냈습니다. 강아지는 여전히 작게 울고 있었고 호야는 그 소리를 듣고 더욱 불안해했어요. 윤정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지만 실제로 보니 마음이 무거웠거든요. 이 겨울 우리 둘만 살기엔 좀 썰렁하잖니. 윤정은 강아지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사실 요즘 들어 집안이 너무 조용하다는 생각을 자주 했었거든요. 호야와의 생활도 좋지만 뭔가 더 활기찬 것들이 그리웠습니다. 이 작은 생명이 그런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을까요? 첫날 밤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윤정은 강아지를 위해 거실 한쪽에 작은 상자를 준비했어요. 부드러운 수건을 깔고 뜨거운 물을 넣은 페트병을 수건으로 감싸서 넣어줬습니다. 어미의 따뜻함을 대신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강아지는 계속해서 낑낑거렸습니다. 작고 가냘픈 울음소리가 밤새도록 이어졌죠. 아직 생후 2주 정도밖에 안 된 것 같은 새끼는 어미를 찾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윤정은 잠을 제대로 이룰 수 없었어요. 호야는 더욱 예민하게 반응했습니다. 평소라면 윤정의 방에서 함께 잤을 텐데 이날은 거실 구석 높은 선반 위로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았어요. 가끔 강아지 쪽을 째려보며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영역을 침범당했다는 기분인 것 같았죠.
호야, 이해해줘. 이 아이는 정말 어려서. 윤정이 달래봤지만 호야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5년 동안 윤정의 사랑을 독차지해왔는데 갑자기 나타난 경쟁자가 못마땅했던 거죠. 특히 윤정이 강아지를 돌보느라 자신에게 쏟는 관심이 줄어든 것을 예민하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새벽 2시쯤 강아지의 울음소리가 더욱 처절해졌습니다. 윤정은 잠옷 위에 가디건을 걸치고 거실로 나왔어요. 상자 안의 강아지는 작은 다리로 바동거리며 울고 있었습니다. 배가 고픈 건지 추운 건지 아니면 단순히 무서워서인지 알 수 없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 윤정은 강아지를 조심스럽게 안아들었습니다. 손바닥 안에 쏙 들어올 정도로 작은 몸이 온통 떨리고 있었어요. 윤정은 자신의 체온으로 강아지를 따뜻하게 해주려고 품에 꼭 안았습니다. 그제야 강아지의 울음소리가 조금 잦아들었죠. 윤정은 소파에 앉아서 강아지를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작은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이 손으로 느껴졌어요. 생명력이 얼마나 연약한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이런 작은 존재를 돌본다는 것이 얼마나 큰 책임인지도 느꼈죠. 한편 호야는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선반 위에서 내려와 거실 모퉁이에 앉아 있었어요. 윤정이 강아지를 안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는 호야의 눈빛은 복잡했습니다. 질투와 경계심, 그리고 어딘가 호기심도 섞여 있었죠. 강아지가 윤정의 품에서 잠들자 윤정은 조심스럽게 다시 상자에 눕혔습니다. 하지만 윤정의 체온이 사라지자 강아지는 다시 울기 시작했어요. 윤정은 할 수 없이 자신의 이불을 가져와서 강아지를 감싸주었습니다. 자신의 냄새가 밴 이불이면 조금이라도 안정감을 줄 수 있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이틀째 밤도 비슷했습니다. 강아지는 여전히 밤마다 울었고 윤정은 잠을 설쳤어요. 호야는 계속해서 거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윤정은 점점 지쳐갔지만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이미 정이 든 데다가 이 추위에 다시 버릴 수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틀째 밤 새벽 뭔가 달라진 것을 느꼈습니다. 강아지의 울음소리가 잦아든 것도 그렇지만 거실의 분위기 자체가 조금 변한 것 같았어요. 윤정은 조심스럽게 거실을 살펴봤습니다. 호야가 강아지 상자 근처로 다가가 있었습니다. 아직 상당한 거리를 두고 있었지만 처음으로 가까이 온 것이었어요. 호야는 목을 쭉 빼고 강아지 쪽을 킁킁 맞고 있었습니다. 경계심은 여전했지만 호기심이 이기기 시작한 것 같았죠. 강아지도 호야의 존재를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울음소리가 조금 더 작아졌고 작은 코를 킁킁거리며 호야의 냄새를 맡으려고 했어요. 두 동물 사이에 미묘한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윤정은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섣불리 개입하면 호야가 다시 도망갈 것 같았거든요. 호야는 한참 동안 강아지를 관찰했습니다. 때로는 다가갔다가 뒤로 물러나기도 했어요. 마치 자신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듯 했죠. 그래, 천천히 해도 돼. 윤정은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급하게 서로 친해지기를 바라는 것보다는 시간을 두고 자연스럽게 적응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았어요. 호야도 강아지도 모두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무엇보다 이 작은 변화가 희망적으로 느껴졌거든요. 사흘째 되는 날 아침, 윤정은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습니다. 거실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없었거든요. 지난 이틀 동안 밤새 울어대던 강아지가 조용했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걱정되어 급히 거실로 나갔어요. 그런데 거실에서 본 광경에 윤정은 눈을 의심했습니다. 강아지 상자 옆에 호야가 동그랗게 몸을 말고 누워 있었거든요. 호야의 따뜻한 체온이 상자로 전해지고 있었고 강아지는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두 동물 모두 깊은 잠에 빠져 있었어요. 윤정은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이 평화로운 순간을 깨뜨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부엌에서 몰래 이 광경을 지켜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호야가 마음을 열기 시작한 것 같아서 기뻤어요. 고양이도 나름대로 작은 생명을 돌보고 싶어하는 본능이 있는 것 같았죠. 오전 9시쯤 강아지가 먼저 깨어났습니다. 배가 고팠던지 작게 울기 시작했어요. 그 소리에 호야도 눈을 떴습니다. 처음에는 놀란 듯 했지만 이내 강아지를 내려다보며 킁킁거렸습니다. 마치 무엇이 필요한지 파악하려는 것 같았어요.
윤정은 강아지를 위해 미리 준비해둔 우유를 데웠습니다. 수의사에게 전화로 문의했을 때 새끼 강아지에게는 따뜻한 우유를 조금씩 자주 먹이라고 했거든요. 주사기로 조금씩 먹이는 동안 호야는 가까이에서 지켜봤습니다. 예전처럼 도망가지 않았어요. 호야, 내가 돌봐줘서 이 아이가 편히 잤나 보다. 윤정이 말하자 호야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마치 자신이 한 일을 인정받은 것 같아서 뿌듯해하는 표정이었어요. 강아지도 배가 부르니까 호야를 바라보며 작은 꼬리를 살짝 흔들었습니다. 아직 눈은 완전히 뜨지 못했지만 냄새로 호야를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았죠. 그날 오후부터 변화가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호야는 강아지에게서 멀리 떨어지지 않았어요. 윤정이 강아지를 돌볼 때면 옆에서 지켜봤고 강아지가 울면 먼저 달려가서 킁킁거리며 상태를 살폈습니다. 마치 자신이 이 작은 생명의 보호자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저녁 식사 시간에는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호야가 자신의 사료를 조금 남겨두고는 강아지 상자 근처에 가져다 놓았거든요. 물론 강아지는 아직 사료를 먹을 수 없었지만 호야 나름대로 나눠주려는 마음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윤정은 이런 호야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정말 착하구나, 호야야. 윤정이 호야를 쓰다듬자 호야는 골골거렸습니다. 그리고는 강아지 쪽으로 가서 작은 머리를 살짝 하차줬어요. 어미 고양이가 새끼를 돌보는 것처럼 부드럽고 조심스러운 움직임이었습니다. 강아지는 따뜻한 혀의 감촉을 느끼며 편안해하는 것 같았죠. 나흘째가 되자 둘의 관계는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강아지가 조금씩 자라면서 눈도 조금 뜨기 시작했어요. 흐릿하긴 했지만 호야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된 것 같았습니다. 강아지는 호야를 보면 꼬리를 흔들며 기뻐했고 호야도 그런 강아지를 보며 만족스러워했어요. 일주일이 지나자 마을 사람들도 이 이야기를 알게 되었습니다. 윤정이 장을 보러 나갔을 때 여러 사람들이 물어봤거든요. 고양이가 강아지를 돌본다는 이야기가 신기했던 모양입니다. 어떤 분은 실제로 보고 싶다며 집에 구경 오고 싶다고 하기도 했어요. 고양이가 개새끼를 키운다니 세상에 그런 일도 있구만. 동물들도 참 신기해. 종족이 달라도 정이 통하나 봐. 사람들의 반응을 듣고 윤정은 뿌듯했습니다. 자신이 키우는 호야가 이렇게 마음씨 좋은 고양이라는 것을 인정받는 기분이었거든요. 호야도 칭찬을 듣는 것을 좋아하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이 오면 강아지 옆에서 당당하게 앉아있곤 했어요. 강아지도 하루가 다르게 자랐습니다. 눈을 완전히 뜨고 작은 다리로 비틀거리며 걸을 수 있게 되었어요. 가장 먼저 찾는 것은 언제나 호야였습니다. 호야가 어디에 있든 따라다니려고 했고 호야 옆에서 잠들려고 했죠. 호야는 그런 강아지를 마치 자신의 새끼처럼 보살폈습니다. 너희 둘 정말 신기하다. 윤정은 두 동물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처음에는 걱정이 많았는데 이제는 서로 없으면 안 될 사이가 된 것 같았어요. 호야에게는 돌볼 대상이 생겼고 강아지에게는 든든한 보호자가 생겼습니다. 윤정에게도 집안이 훨씬 활기차고 따뜻해진 느낌이었죠. 강아지가 집에 온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제 제법 자란 강아지는 집안을 돌아다니며 호야를 쫓아다녔어요. 호야도 그런 강아지를 귀찮아하면서도 싫어하지는 않는 것 같았습니다. 오히려 강아지가 보이지 않으면 찾아다니곤 했죠.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창밖을 보니 눈이 펑펑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세상이 온통 하얗게 변해 있었어요. 겨울이 깊어질수록 이런 날이 많아지긴 했지만 이번엔 유난히 많이 내린 것 같았습니다. 윤정은 걱정이 되었어요. 이런 날에는 길이 위험했거든요. 하지만 집에 먹을 것이 떨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특히 강아지 우유와 호야 사료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며칠 더 기다리면 눈이 그칠 수도 있었지만 동물들 먹이는 미룰 수 없었습니다. 윤정은 조심스럽게 외출을 결정했어요. 호야야, 콩이야, 엄마 잠깐 다녀올게. 윤정은 강아지를 콩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호야는 윤정이 외출 준비를 하는 것을 보며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눈 오는 날에는 윤정이 늦게 돌아오곤 했거든요. 버스 정류장까지 가는 길이 평소보다 훨씬 미끄러웠습니다. 윤정은 조심조심 걸었지만 중간중간 미끄러질 뻔한 순간들이 있었어요. 다행히 버스는 정상 운행하고 있었고
읍내에서 필요한 물건들을 샀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길이 문제였죠. 버스에서 내려 집으로 가는 길, 윤정은 더욱 조심했습니다. 하지만 집까지 거의 다 왔을 때 일이 벌어졌어요. 언덕길에서 발을 헛디딘 윤정이 그만 미끄러지고 말았습니다. 순간적으로 몸의 균형을 잃으며 바닥에 넘어졌어요. 아이고, 왼쪽 다리에 심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일어나려고 해도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다행히 마을 이웃이 지나가다가 윤정을 발견했고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검사 결과 발목 골절이었어요. 최소 일주일은 입원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집에 동물들이 있는데 윤정은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호야와 콩이를 혼자 두고 올 수는 없었거든요. 특히 콩이는 아직 어려서 제대로 된 돌봄이 필요했습니다. 간호사에게 사정을 이야기했지만 입원은 어쩔 수 없다고 했어요. 마을 이웃 김 아저씨가 도움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들러서 사료와 물을 채워주겠다고 했어요. 윤정은 집 열쇠를 맡기며 당부했습니다. 호야는 낯선 사람을 무서워하니까 조심해달라고, 콩이는 아직 어리니까 따뜻하게 해달라고 했죠. 한편 집에서는 호야와 콩이가 윤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해질 무렵 돌아왔을 윤정이 밤이 되어도 오지 않자 두 동물 모두 불안해했어요. 호야는 현관 앞에 앉아서 계속 밖을 바라봤고 콩이는 작게 낑낑거렸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집안 온도도 떨어졌습니다. 보일러가 있긴 했지만 윤정이 없으니까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콩이는 추위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어린 강아지라서 체온 조절이 어려웠거든요. 호야는 콩이의 상태를 살폈습니다. 평소보다 더 많이 떨고 있는 콩이를 보고 뭔가 해야겠다고 생각한 것 같았어요. 호야는 윤정의 침실로 가서 이불을 끌고 왔습니다. 입으로 이불 끝을 물고 질질 끌어서 거실로 가져온 거죠. 그리고는 콩이를 이불 속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자신도 이불 안으로 들어가서 콩이를 품에 안았어요. 마치 어미가 새끼를 돌보는 것처럼 콩이의 몸을 하차주며 체온을 나눠줬습니다. 콩이는 호야의 따뜻함 덕분에 떨림을 멈출 수 있었죠. 이튿날 김 아저씨가 와서 사료를 채워줬습니다. 하지만 호야는 낯선 사람이 와서 숨어버렸고 콩이만 꼬리를 흔들며 반겼어요. 김 아저씨는 물과 사료만 채우고 갔습니다. 윤정처럼 세심하게 돌봐줄 수는 없었죠. 둘째 날 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호야는 콩이를 품에 안고 밤을 지샜어요. 콩이가 울면 핥아주고 추우면 더 꼭 안아줬습니다. 윤정이 없는 상황에서 호야가 콩이의 유일한 보호자가 된 것이었죠. 사흘째 되는 날, 집안 상황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수도관이 얼어서 물이 나오지 않았고 전기도 불안정했어요. 하지만 호야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콩이를 계속 돌보며 윤정이 돌아올 때까지 버텨내려고 했죠. 두 동물은 서로에게만 의지하며 어려운 시간을 함께 견뎠습니다. 병원에서 윤정은 밤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다리 통증보다도 집에 있을 호야와 콩이가 걱정되어서였어요. 김 아저씨가 도움을 주겠다고 했지만 하루 한 번 사료만 채워주는 것으로는 부족했습니다. 특히 콩이는 아직 생후 2달도 안 된 어린 강아지였거든요. 간호사님, 정말 못 나가는 건가요? 윤정이 몇 번째 물어봤지만 대답은 같았습니다. 발목 골절이 심해서 최소 일주일은 입원해야 한다는 거였어요. 깁스를 한 다리를 보며 윤정은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평생 이렇게 답답한 적이 없었거든요. 사흘째 되는 날, 김 아저씨가 병원에 찾아왔습니다. 표정이 심각해 보여서 윤정은 가슴이 철렁했어요. 혹시 호야와 콩이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싶었습니다. 집 상황이 좀 안 좋습니다. 수도관이 얼어서 물이 안 나오고 전기도 자꾸 나갔다 들어왔다 해요. 김 아저씨의 말을 듣고 윤정은 더욱 걱정됐습니다. 추운 겨울에 난방도 제대로 안 될 텐데 어린 콩이가 견딜 수 있을지 걱정이었어요. 호야도 평소보다 훨씬 힘들 것 같았습니다. 동물들은 어떤가요? 고양이는 저만 보면 숨어버려서 잘 모르겠고 강아지는 계속 낑낑거리더라고요. 사료는 채워뒀는데 잘 안 먹는 것 같아요. 윤정의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아마 두 동물 모두 윤정을 찾고 있을 것 같았어요. 낯선 사람이 와서 사료만 채워주는 것으로는 진짜 필요한 돌봄을 받을 수 없었거든요. 특히 콩이는 아직 정기적으로 우유를 먹어야 하는 나이였는데
그런 세심한 관리가 불가능했죠. 한편 집에서는 상황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었습니다. 넷째 날 밤, 보일러가 완전히 멈춰버렸어요. 집안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면서 호야와 콩이 모두 추위에 떨었습니다. 특히 콩이는 체구가 작아서 체온을 유지하기가 힘들었어요. 호야는 위기 상황을 직감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콩이가 위험할 수도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았던 거죠. 호야는 윤정의 옷장을 뒤져서 두꺼운 스웨터를 끌어냈습니다. 입으로 물어뜯어서 콩이가 있는 곳까지 가져온 거예요. 그리고는 스웨터로 콩이를 감싸주었습니다. 자신도 그 안으로 들어가서 콩이를 꼭 안았어요. 호야의 체온과 털이 콩이에게 유일한 난방이 되었습니다. 콩이는 호야의 품에서 떨림을 멈출 수 있었죠. 밤이 깊어지자 콩이가 배고파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김아저씨가 넣어준 사료는 아직 콩이가 먹기에는 너무 컸어요. 우유도 없었고 따뜻하게 데워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콩이의 울음소리가 점점 약해졌어요. 호야는 어떻게든 콩이를 달래려고 했습니다. 더욱 열심히 콩이의 몸을 하차주며 어미의 역할을 대신했어요. 콩이의 작은 머리부터 배까지 꼼꼼히 하차주었습니다. 마치 괜찮다, 내가 있다고 말하는 것 같았죠. 놀랍게도 콩이는 호야의 보살핌을 받으며 조금씩 진정했습니다. 배는 고팠지만 호야의 따뜻함과 사랑을 느끼며 안정을 찾았어요. 작은 꼬리를 살짝 흔들며 호야에게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이런 극한 상황에서도 두 동물은 서로에게서 위안을 찾고 있었어요. 닷새째 아침, 김아저씨가 다시 집에 왔을 때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거실 한복판에서 고양이와 강아지가 꼭 껴안고 자고 있었거든요. 스웨터와 이불로 둘러싸인 채로 서로의 체온으로 추위를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이런, 진짜 신기하네. 김아저씨는 감탄했습니다. 고양이가 강아지를 이렇게까지 돌본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평소에도 사이가 좋다고 들었지만 이 정도로 서로를 아끼는 줄은 몰랐어요. 특히 호야가 어미처럼 콩이를 보살피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여전히 어려웠습니다. 집안 온도는 계속 떨어지고 있었고 콩이는 제대로 된 음식을 먹지 못해서 점점 약해지고 있었어요. 호야도 스트레스와 걱정으로 평소보다 많이 야위어 보였습니다. 이대로 가면 정말 위험할 수도 있었죠. 그날 저녁 호야는 콩이를 더욱 꼭 안았습니다. 콩이의 숨소리가 평소보다 약해진 것을 느꼈거든요. 호야는 본능적으로 알았어요. 지금이 가장 중요한 순간이라는 것을. 윤정이 돌아올 때까지 반드시 콩이를 지켜내야 한다는 것을 말이죠. 콩이도 호야의 마음을 아는 것 같았습니다. 힘들어도 꼬리를 짧게 흔들며 호야에게 고마워했어요. 두 동물은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마음으로는 완전히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서로에 대한 사랑만큼은 변하지 않았죠. 일주일이 지나고 드디어 윤정이 퇴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깁스는 여전히 해야 했지만 목발을 짚고 걸을 수는 있었거든요. 의사는 조심스럽게 움직이라고 당부했지만 윤정에게는 그런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오직 집에 있을 호야와 콩이 생각뿐이었습니다. 김아저씨,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어서 집에 가봐야겠습니다. 택시에서 내려 집 앞에 서자 윤정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길게 느껴진 적이 없었거든요. 특히 마지막 이틀은 김아저씨로부터 별다른 소식을 듣지 못해서 더욱 불안했습니다. 혹시 콩이가 아프거나 호야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싶어서 밤잠을 설쳤어요. 현관문 앞에서 윤정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열쇠를 꽂으면서도 마음의 준비가 필요했거든요. 최악의 상황을 각오하고 있었습니다. 콩이가 많이 약해졌을 수도 있고 호야가 스트레스로 아플 수도 있었죠. 하지만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었어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집안은 예상보다 조용했어요. 평소라면 윤정이 돌아오면 호야가 달려와서 반겼을 텐데 아무런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윤정은 목발을 짚고 천천히 거실로 향했어요. 가슴이 조마조마했습니다. 거실 문턱에서 윤정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보고 한동안 말을 잃었거든요. 마루 한복판에서 호야와 콩이가 꼭 껴안고 자고 있었습니다. 스웨터와 이불로 둘러싸인 채로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어요.
호야는 콩이를 앞발로 감싸 안고 있었고 콩이는 호야의 배에 얼굴을 파묻고 있었습니다. 두 동물의 숨소리가 조용히 어우러져 들렸어요. 마치 진짜 어미와 새끼처럼 자연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오후 햇살이 둘을 부드럽게 비추고 있었죠. 윤정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걱정과 불안이 한순간에 안도감과 감동으로 바뀌었어요. 자신이 없는 동안 두 동물이 서로를 의지하며 이렇게 잘 지내고 있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호야가 콩이를 이렇게까지 보살피고 있다니 정말 놀라웠거든요. 윤정이 조용히 다가가자 호야가 먼저 눈을 떴습니다. 처음에는 누군지 알아보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일주일 만에 보는 윤정이 낯설게 느껴졌을 수도 있었죠. 하지만 곧 윤정의 냄새를 알아차린 호야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호야, 엄마 왔어. 윤정의 목소리를 듣고 호야는 조심스럽게 일어났습니다. 콩이를 깨우지 않으려고 천천히 움직였어요. 그리고는 윤정에게 다가와서 다리에 몸을 비비며 골골거렸습니다. 그동안의 외로움과 그리움을 모두 표현하는 것 같았죠. 호야의 움직임에 콩이도 깨어났습니다. 눈을 비비며 고개를 든 콩이는 윤정을 보고 꼬리를 미친 듯이 흔들었어요. 일주일 사이에 제법 자란 콩이는 이제 걸음걸이도 훨씬 안정되어 보였습니다. 윤정에게 달려오려다가 비틀거렸지만 끝내 윤정의 발까지 와서 앉았어요. 콩이야, 많이 컸구나. 윤정은 목발을 벽에 기대고 바닥에 앉았습니다. 두 동물을 한꺼번에 안아주고 싶었거든요. 호야와 콩이는 윤정의 양쪽에서 몸을 비비며 반가워했습니다.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길었는지 그들의 반응에서 느낄 수 있었어요. 너희 둘이 이렇게 잘 지냈구나. 정말 장하다. 윤정은 두 동물을 번갈아가며 쓰다듬었습니다. 호야는 평소보다 조금 야위어 보였지만 건강해 보였고 콩이도 생각보다 튼튼해 보였어요. 무엇보다 두 동물 사이에 끈끈한 유대감이 느껴졌습니다.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았죠. 집안을 둘러보니 여기저기 두 동물이 함께 지낸 흔적들이 보였습니다. 이불과 옷가지들이 한 곳에 모여 있었고 물그릇과 사료그릇이 나란히 놓여 있었어요. 호야가 콩이를 위해 여러 가지로 신경 써준 것이 눈에 보였습니다. 호야야, 내가 콩이 엄마가 되어줬구나. 윤정의 말에 호야는 자랑스러운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콩이 쪽을 바라보며 작게 울었어요. 마치 콩이를 소개하는 것 같았습니다. 콩이도 호야를 올려다보며 꼬리를 흔들었죠. 둘 사이의 깊은 애정이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그날 저녁 윤정은 두 동물과 함께 따뜻한 저녁을 먹었습니다. 콩이를 위해 부드러운 사료를 준비해주고 호야에게는 좋아하는 참치캔을 열어줬어요. 오랜만에 세 식구가 함께하는 식사였습니다. 집안의 생기와 온기가 다시 돌아온 느낌이었죠. 밤이 되자 호야와 콩이는 자연스럽게 윤정의 방으로 따라왔습니다. 침대 위에서 세 식구가 함께 잠들었어요. 호야는 윤정의 한쪽에, 콩이는 호야 옆에 누웠습니다. 마치 가족의 서열을 정하기라도 한 것처럼 자연스러웠죠. 우리 이제 정말 가족이구나. 윤정은 두 동물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처음 콩이를 데려왔을 때는 걱정이 많았는데 이제는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가족이 되었어요. 특히 호야와 콩이 사이의 특별한 관계는 윤정에게도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사랑은 종족을 뛰어넘는다는 것을 보여준 거죠. 한 달이 지나자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윤정의 다리도 많이 나아져서 깁스를 풀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무엇보다 호야와 콩이가 만들어내는 활기찬 에너지가 집 전체를 환하게 만들었습니다. 아침마다 콩이의 짧은 멍멍 소리와 호야의 야옹거리는 소리가 어우러져 들렸거든요. 콩이는 이제 제법 큰 강아지가 되었습니다. 생후 3달쯤 된 것 같았는데 진돗개 특유의 당당함이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하얀 털은 더욱 윤기가 흘렀고 검은 코와 똘망똘망한 눈이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호야를 따라다니며 응석을 부리는 모습은 변하지 않았죠. 콩이야, 이제 내 이름을 정식으로 지어줄게. 어느 날 아침 윤정은 두 동물을 앞에 놓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임시로 콩이라고 불렀지만 이제는 정말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고 싶었거든요. 호야는 콩이 옆에 앉아서 윤정을 바라봤고 콩이는 꼬리를 흔들며 기대에 찬 눈빛을 보냈어요.
넌 콩이야. 호야 엄마의 아들이지. 윤정의 말에 호야가 콩이를 바라보며 작게 울었습니다. 마치 콩이를 인정해주는 것 같았어요. 콩이도 기뻐하며 호야에게 다가가서 코를 비볐습니다. 이제 정말 한 가족이 된 것 같아서 윤정의 마음도 뿌듯했죠. 며칠 후부터 마을 사람들이 구경하러 오기 시작했습니다. 고양이가 강아지를 키운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신기해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처음에는 윤정도 부담스러웠지만 사람들이 진심으로 감탄하고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기분이 좋았어요. 정말 신기하네요. 고양이가 개를 이렇게 돌볼 수 있다니. 동물들도 정이 있구만요. 우리보다 낫네. 마을 아이들은 특히 콩이를 좋아했습니다. 아직 어린 강아지라서 사람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갔거든요. 호야는 처음에는 경계했지만 사람들이 자신과 콩이를 칭찬하는 것을 듣고는 조금씩 마음을 열었어요. 때로는 당당하게 앉아서 사람들의 시선을 받기도 했죠. 어느 날에는 지역 방송국에서 취재를 나왔습니다. 기자가 와서 윤정과 인터뷰를 하고 호야와 콩이의 모습을 촬영했어요. 호야는 카메라 앞에서도 의젓하게 콩이를 돌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콩이를 핥아주고 함께 놀아주는 장면들이 그대로 담겼죠. 이런 일이 정말 있을 수 있나 싶어서 직접 와봤는데 정말 놀랍습니다. 모성애라는 게 종족을 뛰어넘는 것 같네요. 기자의 말에 윤정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불쌍해서 데려온 강아지였는데 이제는 정말 없어서는 안 될 가족이 되었거든요. 특히 호야가 보여준 사랑과 헌신은 윤정에게도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방송이 나간 후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멀리서부터 구경 오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윤정은 처음에는 번거로웠지만 사람들이 호야와 콩이를 통해 따뜻한 마음을 느끼고 간다는 것을 알고는 기꺼이 맞아주었습니다. 이런 작은 감동이 세상에 필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봄이 되자 콩이는 더욱 활발해졌습니다. 마당에서 뛰어다니며 놀고 호야를 졸졸 따라다녔어요. 호야도 콩이와 함께 놀아주는 것을 즐기는 것 같았습니다. 가끔은 콩이가 너무 장난이 심하면 혼내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여유롭게 지켜봤죠. 어느 날 오후 윤정은 마당에서 빨래를 널며 두 동물을 바라봤습니다. 콩이는 이제 제법 큰 강아지가 되었지만 여전히 호야를 어미처럼 따랐어요. 호야가 어디로 가든 뒤따라다니고 호야가 앉으면 옆에 앉았습니다. 호야도 그런 콩이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며 돌봐주고 있었죠. 마당 한쪽에서 호야는 여유롭게 앉아서 콩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콩이는 호야 주변을 뛰어다니며 꼬리를 흔들고 있었어요. 봄볕이 따뜻하게 비치는 가운데 두 동물의 모습이 그림처럼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윤정은 이런 순간이 정말 소중하다고 느꼈어요. 저녁 식사 시간이 되자 호야와 콩이는 나란히 앉아서 밥을 먹었습니다. 콩이는 이제 혼자서도 사료를 잘 먹을 수 있게 되었지만 여전히 호야와 함께 있을 때 더 안정감을 느끼는 것 같았어요. 호야도 콩이가 밥을 다 먹었는지 확인하고 나서야 자리를 떴습니다. 밤이 되면 세 식구는 여전히 함께 잠들었습니다. 윤정의 침대에서 호야는 윤정 옆에, 콩이는 호야 옆에 누웠어요. 이제는 자연스러운 일상이 된 광경이었습니다. 가끔 콩이가 잠꼬대를 하면 호야가 조용히 하차주기도 했죠. 정말 신기한 일이야. 윤정은 두 동물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처음 콩이를 데려왔을 때는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상상도 못했거든요. 호야가 이렇게까지 모성애를 발휘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모두에게 좋은 일이 되었습니다. 호야에게는 돌볼 대상이, 콩이에게는 따뜻한 가족이, 윤정에게는 더욱 활기찬 일상이 생겼거든요. 어느 저녁 윤정은 마당에 나가서 별을 올려다봤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자주 함께 보던 별들이었어요. 그때는 둘이서도 외로웠는데 이제는 호야와 콩이가 있어서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가족이란 꼭 혈연 관계일 필요는 없다는 것을 깨달았죠. 가족이란 건 결국 서로의 외로움에 먼저 다가간 마음이 만든 것인지도 몰라요. 윤정의 혼잣말이 밤 공기에 스며들었습니다. 호야와 콩이가 보여준 사랑, 그리고 자신이 느끼는 따뜻함이 진짜 가족의 의미라고 생각했어요.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보다도 더 깊고 진실한 유대감이었습니다. 서로를 향한 순수한 마음만 있다면
어떤 존재든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배웠거든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이미 하셨을 테니 시청자님의 의견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